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신축 아파트가 투기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신축 아파트는 결국 재건축 아파트 가격 따라간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죠. 뭐 압구정 현대 115억 찍었다 이거 직거래고 판명도 안 난 거고, 재건축 아파트들 지금 어때요? 분담금 때문에 죽어난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 분담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건축이 신축되는 건데,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는 핵심지에 들어오는 신축이다. 신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죠? 그럼 재건축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신축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신축을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다 구라다. 다 거짓말이야.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신축 아파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분양가는 무조건 폭등한다 라는 말을 토대로, 심지어 9.16 대책 때 정부에서 공급 부족이라고 선언하면서 또 그 다음에 분양가를 올려줬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도 올려줬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폭등을 했어요. 서울 분양가가 24% 올랐고 수도권 분양가가 20% 이상 올랐다.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재비, 인건비, 그 다음에 뭐 금리 등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레미콘과 창호 유리의 가격이 7.2, 17.7, 인건비도 3에서 5% 증가. 그러면요, 20% 이상 늘어난 원자재나 인건비가 없는데 가격만 24%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걸 다 더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택지비, 그리고 요 절반 정도의 공사비랑 가산비가 들어가는데, 가산비에서 이득 보통 취하는 거고, 공사비 보면은 원자재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얘도 10%대 올라가고 얘도 5% 정도 올랐는데 집값은 20%가 올랐다. 땅값이 올랐냐? 땅값이 오르는 상황도 아니었죠. 근데 왜 20% 이상 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설사들이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양가 더 올려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원가 공개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여기서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부임된 국토부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 야근 병이 나으면 끊어야 된다. 재초안, 분상제 등 규제 철폐해야 된다. 자, 저희가 가계부채나 집값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요, 다이어트라고 했습니다. 180에 75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2배로 불었어요. 150kg. 그죠? 그럼 180에 150이면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식단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하고. 그랬을 때 140kg까지 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 빼야 되죠. 더 빼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끊어야 하면서 식단 관리를 안 해버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빠진 뒤에만 모를까?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 다 규제 철폐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집값 떨어지는 것을 방어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안전진단 강화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칩시다.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재건축이라는 취지 자체가 안전의 위험을 느꼈을 때 재건축을 해라, 돈벌이로 하라는 게 아니다, 요 취지로 하는 건데, 뭐 사유재산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법률이 잘못되었다. 수익 엄청 가져가도 괜찮다. 투기로 재건축 아파트 장난질 쳐도 괜찮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분양가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분양가를 더 올려놓겠다. 저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주거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주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공급이 늘어서 주거 안정이 되는 건 개소리예요. 왜냐? 그럼 100억짜리 아파트 한 30만 채 지으면 주거 안정이 돼요? 그냥 죽어나는 거지. 공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게 핵심이지, 그냥 공급만 무조건 때려 박는다고 해서 공급 때문에 주거 안정이 된다는 거는 헛소리다. 근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저런 식으로 분양하게 되면은 얼마나 오를까요? 심지어는 요즘에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분양가는
매매가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다. 신모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대비 10%가량 비싼 게 적절하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말이 맞다. 그래, 물가도 올라가고 분양가는 신축은 더 비싼 게 맞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습니다. 후분양 한정. 이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저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후분양 한정이죠. 기존 매매가보다 10% 비싸고 감가상각 되는 느낌이다 라고 하더라도요, 선분양은 얘기가 달라요. 선분양은 남의 돈으로 짓는 건데 무슨 비싸게 받아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 들어올 때마다 저 말대로라면 조금 더 과잉 해석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죠.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는 10% 비싸야 되고, 그럼 내년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10% 더 비싸야 되고, 내후년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10% 더 비싸야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분양 받아야 되는 이유 하면서 분양이 신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라고 하더니 분양가가 더 비싸지고 있으니까 분양가가 비싼 게 당연하다 라고 하면서 편들어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집 짓는데 건설사들이 돈 얼마나 써요? 지금 PF 문제 터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을 남의 돈으로 사서 브릿지론으로 사서 문제가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땅 사놓고서 그 다음에 PF 받아서 하지, 우리나라처럼 땅 살 때부터 브릿지론으로 대출 받은 다음에 사업 진행할 때 PF로 갈아타가지고 한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살 때도 은행 돈,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선분양하면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으로 짓죠. 자기 돈 거의 안 쓰면서 짓는데 왜 더 비싸야 돼요? 심지어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면은 더 비싸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은 이러진 말아야죠. 아파트 하자 판정 심사 살펴봤더니 두 건 중 한 건 아니에요. 55%가 하자다. 검사해봤더니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곳 중에서 실제 하자인 곳이 55%다. 하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가격이 더 비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23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갤럭시 24가 나왔는데 하자가 엄청나. 인터넷도 잘 끊기고 터치도 잘 안 먹고, 그렇지만 더 새롭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싸야 한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아무리 분양가가 더 비싸야 한다, 비싸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부족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때 공급 부족인 거죠.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요, 공급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신규 공급, 두 번째는 기존 매물. 매물이 늘어나고 있냐, 공급 과잉이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으면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인데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분양가를 올렸어요? 분양가를 올려놓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떨어뜨리면 싸게 파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4억 할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가격에서 4억 할인이냐? 2022년에 분양했던 것이 4억 할인해도 되는 정도라면은 지금은 거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다는 소리냐. 어디에요? 더샵, 송파, 로미스타. 송파 어디에요? 광남 3구에요. 집값 저렇게 올려놓고 거품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지금 4억 할인해도 될 정도고, 서울도 할인 분양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강남 3구에서 할인 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입지가 좋다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나와서 팔리지가 않아서 할인 분양이 되고 있다. 저게 답이에요. 저게 할인 분양 해도 될 만큼 분양가를 엄청나게 올려야 한다. 그리고 원가 공개에 대해서 건설사 편드는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건설사들도 뭐 영업 비밀이니 뭐니 뭐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원가 공개는 판결이 났던 상황입니다. 자, 경실련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분양 원가와 택지 조성 원가에 관한 법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2, 택지 조성 원가의 공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 조성 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위 항목에 근거하여 택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판결이 났던 사항이에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막상 까보면 안 나오죠. SH에서 이번에 원가 공개한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를 굉장히 고급자재를 써서 비싸게 했다고 하는데도 토지비 제외하고 강동에서 4억대 분양 나왔었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판결난 사항인데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는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원가 공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안 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잡으려면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하는 짓이 뭐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2030 세대만 연끌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끌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는 거 뭐예요? 내 미래를 담보 잡아서 내 미래에 있는 내 미래 소득까지 연끌해서 쓰고 있는 거죠. 정부도 똑같다. 지금 미래 세대를 연끌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 연소득 1.65까지 결혼 페널티 없앤 청약 제도. 그래서 2년 내 출생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소득 요건에 따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도 받게 해준다. 신생아 특례 소득 기준도 상향시키고 있다.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생아 특례에서 소득 기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소득 기준 올린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올리는 게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할 때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득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산 조건으로 가야죠.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장난질 치워주고 선점하고, 소득은 많은데 힘든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결국엔 자산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소득 조건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자산 조건으로 가면 자산 많은 사람들이 불리하거든. 부자들이 개천에서 용이 안 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거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게 보면요, 정부에서 풀어주는 거 보면 청년층, 신혼부부, 그 다음에 신생아. 즉 미래에 수십 년간 돈 벌어가지고 소비를 해야 될 주체들, 소득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부동산 시장 받쳐달라. 적어도 내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이미 2020년, 2021년, 2023년에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는데. 이런 부분 보면요, 자, 60대, 50대, 60대가 지금 신축 사겠어요? 40대 지금 고용도 줄고 있는데 사겠어요? 20대, 30대는요, 10년 뒤에 집 사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결국에 10년 뒤에 올라간다. 이 말에 주체가 되는 사람들인데 2030 지금 끌어다 써가지고 20년, 21년, 23년에 다 끌어다 썼는데 지금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분양가.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고,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전세들 봐봐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공급이 과잉됐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신축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 듣고 2008년에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되는 거 보고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엄청 많이 물렸죠. 잘 생각해 보셔라. 내 자산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요,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계 자산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버티게 만드는 건데, 연착륙이란 간단하다 그랬어요. 호구를 많이 만들면 연착륙이 된다. 집값이 10억에서 5억으로 뚝 떨어지면은 병착륙인데, 9억, 8억, 7억, 6억 이렇게 떨어지면은 호구 5명으로 늘려가지고 9억, 8억, 7억, 6억, 5억 이렇게 사게 만들면 연착륙이 되는 거다. 내가 그 호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봐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